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최근에 페이스북이 레이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저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 스마트 안경이 과연 쓸모가 있을지, 그리고 스마트 안경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한번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해요. 자, 먼저 공개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안경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진짜 안경처럼 자연스러워요. 근데 저거는 한마디로 카메라 안경입니다. 카메라 기능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손 자유롭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저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고,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2대 양쪽에 꽂혀 있고요. 저렇게 버튼 눌러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Hey Facebook 이렇게 명령어를 불러가지고 음성 명령을 통해서 촬영도 가능하고,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골전도가 아니라 진짜 스피커가 달려 있고, 저렇게 터치나 스와이프를 통해서 음악 재생이나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영상은 근데 아쉽게도 30초만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뷰라는 앱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핸드폰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케이스에 넣으면 충전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버튼을 눌러서 사진과 30초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한마디로 스마트 안경이라고는 하지만 카메라 안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블루투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골전도도 아니고 그냥 스피커이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음악을 틀어두면 다 옆 사람한테 들리기 때문에 자전거 탈 때는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자, 그리고 Hey Facebook이라는 음성 명령을 통해서 사진 찍어라, 동영상 찍어라, 그 정도는 이제 명령이 가능하고, 2개의 5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있고, 제일 중요한 점은 딱 하나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하게 생긴 스마트 안경이고, 굉장히 택까지 날렵하게 나온 거의 유일한 스마트 안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제일 좋은 안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로 칭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 레이벤 테 자체가, 선글라스 자체가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근데 카메라 기능을 넣고도 $299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경이 실제로 판매가 되는데,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팔지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실 스마트 안경들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스마트 안경 굉장히 기대를 모았지만 성공 사례가 없는 정말 ICT 기업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접한 스마트 안경은 저 드래곤볼의 스카우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와 비슷한 안경이 이제 구글 글래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2014년에 일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됐었죠. 가격이 $1,500였으니까 우리 돈으로 170만 원. 와, 꽤 비쌉니다. 자, 하지만 레이벤 그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안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실패했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매니악하다는 거.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일단 퇴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그런 안경이었고,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지 불법 촬영 문제, 영화관 갔을 때 저렇게 찍는 문제라든지 카메라가 달려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일단 저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안경이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단점이 있으니, 자, 우리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여기에 하나의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근데 한쪽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렌즈가 한쪽에만 있으니까 눈이 사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굉장히
괴기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경으로 정보를 보는 건 좋은데 정보가 여기에 맺히냐 여기에 맺히냐 여기에 맺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어려운 제품 개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놀라운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줬던 홍보 영상이 있으니 바로 이겁니다. 아니 갑자기 체육관에 돌고래가 나타나가지고 합성이 되는 증강현실 홍보 영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2016년에 공개된 영상이고요. 매직 리프라는 회사에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너무 대단한데? 저렇게까지 현실과 가상을 섞어줄 수 있다고? 어떤 기술을 쓰길래? 자, 당시에 구글과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투자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됐어요. 매직 리프 2018년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홀로렌즈도 1, 2까지 해가지고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그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빛을 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렌즈에 투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가 살짝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창문 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이제 투명하게 보였던 것이 어두워지면은 빛이 반사가 되면서 내 얼굴까지 보이는 마치 거울처럼 잘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렌즈 자체가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안경, 투명 안경이 아니라 마치 어색한 선글라스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은 좀 어둑어둑하게 어색하게 보여요. 그리고 가상은 조그만 픽셀로 이렇게 합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화각 역시도 렌즈는 이만한데 영상 비치는 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만 보이다 보니까 합성이 되다 말아요. 여기까지만 넘어가게 되면 합성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몰입감이 확 깨져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렌즈 2는 제가 써봤을 때 매직 리프보다 훨씬 나았어요. 화각도 넓고 선명도도 꽤 높아가지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어하는 것도 잘 돼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근데 매직 리프는 진짜 화각이 좋고 어색해요. 자, 근데 홀로렌즈 2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격 자체가 일단 부가세 포함 우리나라에서 5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소비자용이 아니라 기업의 개발 용도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걸 사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앱 자체가 거의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자, 그래서 홀로렌즈 2는 괜찮은데 이 기대를 모았던 아까 그 홍보 영상으로 사기를 쳤던 매직 리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해고를 하고 타겟 자체를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바꿔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최첨단 장비이자 비싼 장비거든요. 이 매직 리프만 하더라도 27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저렴하게 소비자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스냅챗에서 이 증강현실 안경을 굉장히 열심히 판매를 했거든요. 스펙터클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리즈가 발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안경은 카메라 안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페이스북과 레이벤의 카메라 안경과 거의 동일한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거는 그래도 조금 어색하게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또 최근에 새로운 증강현실 안경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요거의 특징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저거는 끼게 되면은 아예 디스플레이에 상이 맺혀가지고 현실과 가상을 자연스럽게 섞어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거의 뭐 놀이 용도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뭐 가상의 나비를 불러온다든지 가상의 반려동물에게 그 뼈다귀를 던져주면은 제가 물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애들 장난스러운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재미 용도.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앞에 살짝 불빛이 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스냅챗이나 다른 곳에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진 놀이 아니면 증강현실 영상 놀이 용도의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보시게 되면 상이 이것도 렌즈는 이만한데 그 증강현실이 맺히는 곳은 화각이 좁아요. 그래서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일부 크리에이터의 신청을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유플러스에서 이 리얼 글래스라는 것을 이미 작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죠. 요거는 유플러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엔리얼사의 제품인데 우리 돈으로 69만 9천 원, 거의 70만 원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점이 뭐냐?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호응을 거의 얻지 못했죠. 심지어 저는 이걸 써보지도 못했어요. 주변에서 써볼 만한, 체험할 만한 곳도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는 제대로 된 사례가 사실 없어요. 자, 그리고 기능을 확 줄인 사례도 있는데, 아마존에서도 작년에 이 에코 프레임스라는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만 여기엔 정보 표시되는 기능이 아예 없고요. 카메라도 심지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쓰고 다니는 AI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렉사 여기에 이제 호출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에코 프레임스는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9.99달러에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실용적인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긴 그렇고 스피커 글래스라고 할 수 있는 보스 프레임 제품도 있어요. 보스는 워낙에 음향기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 안경테에 고음질의 스피커를 달아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더 현대 서울의 백화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해봤는데 사운드는 상당히 빵빵해요. 그래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케이트보드 타고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을 수도 있는 그나마 실용적인 제품이겠죠. 가격은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밖에도 우리는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각종 스타트업들이 선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미래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이런 소식들이 없는데, 어쨌든 지난 수년간 기대는 모았지만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하나가 역시나 카메라를 달게 됐을 때 불법 촬영 문제가 있을 텐데, 그 페이스북과 레이벤의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흰색 불빛이 촬영 당시에 켜져 가지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불빛이 뭐 7m에서도 보인다는데 낮에 밝고 그러면 이 흰 불빛이 과연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로 끝낸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법 촬영하기 너무 쉬울 법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펙터클스는 일부러 그렇게 카메라를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한참 도마에 올랐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충전할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일상생활에 충전할 제품들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일단 우리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스마트워치 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충전해야 되고, 또 이제는 이어폰도 충전하잖아요. 이어폰도 충전하고 여기에 안경까지.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앞으로 전기차가 일상화가 될 텐데 이것도 충전을 해야 돼요. 와, 이거 진짜 충전 지옥이에요. 미래는 충전 지옥이다.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콘텐츠 준비하다가 좀 내용이 부실해서 말았는데 이거 조금 저는 과연 미래가 편리한 건지 불편한 건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건전지만 넣으면 수개월 갔었잖아요. 기계들이. 그렇게 전력을 소모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전력을 와장창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스마트폰 예전처럼 배터리 교체 방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충전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제외하자면은 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은 뭐 필수적인 제품이라고까지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보 표시되는 일상용 스마트 안경을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런 거죠. 킹스맨의 한 장면처럼 진짜 똑같이 생긴 안경인데 저걸 끼게 되면은 증강현실로 다른 사람과 회의를 할 수 있다든지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이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도 웃기는 게 뭐냐면은 작년 9월에 프로젝트 아리아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안쪽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그래서 정보를 어디에 보여줘야 될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발표한 게 정보 표시되는 건 없고 그냥 카메라 안경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나올 기미 자체가 없어요. 기술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홀로렌즈나 매직 리프처럼 이렇게 크고 어두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작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또 시스루 타입의 문제점이거든요. 증강현실 안경 그리고 스마트 안경은 실제 세상을 보이는 와중에 정보를 표시해 둬야 되다 보니까 이 정보를 표시해 줄 때 선명하게 맺히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VR은 차라리 쉽죠. 지금은 뭐 오큘러스퀘스트가 LED를 쓰는데 여기에 OLED를 넣고 화소를 계속 화질을 계속 높이게 되면은 그거는 뭐 괜찮아요. 앞에 디스플레이를 달아두는 거니까. 근데 이 증강현실 안경 스마트 글래스는 조그만 진짜 좁쌀 크기 정도의 그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반사시켜 가지고 앞에 상을 맺히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화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볼 때 이게 최선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샤오미에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어요. 자, 요거는 한쪽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한쪽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가지고 저게 쌀알 크기 정도라고 해요. 2mm 정도. 그래서 저거를 반사시켜가지고 한쪽 렌즈에 상을 맺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흑백이에요. 녹색으로만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크기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카메라로 정보 파악해가지고 저렇게 번역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출시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컨셉 제품이고 앞으로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제품인데 아마 이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최대의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한쪽에 어색하게 맺히고 상도 제대로 안 맺히면서 또 그게 흑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건 또 한쪽에만 맺히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될지 또 눈이 사팔이 되는 건 아닐지 구글 글래스처럼 그런 점들 그리고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우리 눈이 부시지는 않을지 눈 건강은 괜찮을지 그런 점들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5G 통신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5G 통신은 초고속 통신으로 기기와 클라우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VR 기기나 스마트 글래스가 그 하드웨어 자체가 싹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데 5G 통신이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글래스, VR 글래스가 좋아지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잘 발달하면은 미래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재미난 컨셉들은 많습니다. 요거는 킥스타터에 올라온 고스트 페이서라는 제품인데요. 페이서. 가상의 러닝 메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 안경을 끼고 뛰게 되면은 저 가상의 러닝 메이트와 함께 뛸 수 있는 거고 저 가상의 러닝 메이트는 내가 설정한 속도가 될 수도 있고 어저께 나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끼고 달리다 보면은 좀 덜 지루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기 제품이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자, 요것은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탁구를 친다는 것인데 와, 안경이 저 정도로 큽니다. 저 꽤 예전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스포츠까지도 저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자, 삼성전자 역시도 2020년 CES에서 저거를 공개했죠. 증강현실 안경을 끼고 앞에 있는 가상의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ood, but it was a bit more intense today. Was it differen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건 좀 홀로렌즈 아니면 매직리프와 비슷한 형태예요. 앞에 디스플레이가 크게 있어가지고 안경 자체도 좀 두껍고 눈앞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만들면 그나마 해상도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둡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선명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2020년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이런 걸 끼고 길 안내를 받는다 하면은 단순히 화살표로 길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재미난 캐릭터가 길 안내를 해주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저렇게 춤을 춰준다? 재밌을 수 있겠죠.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바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기 있는 아바타를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두 손이 자유롭다 보니까 악기 교육, 피아노라든지 기타 교육을 받을 때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홀로렌즈에서는 이미 저 기능이 되는데요. 가상의 키보드로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또 예전에 일본에서는 저런 시도도 있었어요. 홀로렌즈 2를 끼게 되면은 피아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연주자의 모습을 저렇게 구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 기타 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타를 증강현실로 배울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그릴 때도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스케치를 저렇게 벽에 걸어 둔 상태에서 그 스케치를 따라서 내 두 손이 따라가게 되면은 그림 그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다양한 시도들이 일단 이어지고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건 퀄컴에서 공개한 건데요. 5G 통신을 이용해서 저렇게 증강현실을 구현하면은 우리 집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집 안에서 모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매직리프의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관계자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숀 스튜어트라고 하는 매직리프의 크리에이터 디렉터셨습니다. 자, 스마트 글래스, AR 글래스랑 스마트 홈을 결합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뭐 동화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추운 뭐 겨울왕국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람 소리가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고 AR 글래스에서는 눈보라 풍경을 보여주고, 또 스마트 리모컨을 이용해서 에어컨 온도를 자동으로 낮춰주게 되면은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듣거나 그 환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또 앞으로 기대하는 미래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개한 저런 비전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로 안경 정도의 크기의 그런 스마트 글래스를 썼을 때 모니터 없이 저 안경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게임을 할 때도 모니터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정도의 선명도를 가지려면 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뭐 꿈의 기술이라고 아직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 영상도 저렇게 편하게 볼 수 있고,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증강현실의 미래를 제일 잘 보여주는 영상 작품이 있는데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꼭 보세요. 미래 세상을 가장 흥미롭게 그려준 영상입니다. 자, 외국인이 얘기해도 바로바로 실시간 번역이 돼서 자막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의 실제 세상에 저런 다양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 정도 되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생활 자체가 진짜 혁신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버스 안에 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띄워두고 볼 수 있다는 거, 질문을 할 때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 거북목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 생기신 분들 많잖아요. 자, 지도도 저렇게 표시를 해주고, 도시를 돌아다닐 때도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장 볼 때도 저렇게 광고가 재생이 되고 카트 위에도 가상의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시스템이 오류가 나가지고 잠깐 껐다 키겠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거든요. 자, 꺼지게 되면은 실제 세상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영상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AR 글래스가 잘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지겠구나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이벤과 페이스북이 협력한 레이벤 스토리라고 하는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알아봤고요. 그래도 이 제품 가장 안경 같은 카메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글래스 구매하기 좀 그랬는데 이 제품은 카메라 용도로, 카메라 안경 용도로 사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별로 영상 찍을 일 없는 분은 절대 살 일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이런 제품이 앞으로 진짜 잘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문은 있어요. 우리가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을 하는데 스마트 안경을 많이 끼고 다니까 정말로 대중적인 제품이 될지는 좀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정말로 애플이 만약에 이걸 제대로 만든다? 그럼 시장의 판도를 바꿀 힘을 애플은 가지고 있겠죠. 애플이 웨어러블 시장 다 장악했잖아요. 시계부터 이어폰까지. 처음에는 굳이 저게 필요한가 했는데 사람들이 다 사죠. 애플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초로 성공할 스마트 안경은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몇 년 예상하세요? 5년? 10년? 20년? 저는 그래도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것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스마트 안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댓글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